전 세계가 주목했던 재판이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결국 징역 5년 유죄로 결론이 났는데요. 삼성 지금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역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5명이 공동으로 37억여 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본 겁니까? 네, 재판부는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도 이 부회장이 최 씨의 존재를 알고 뇌물로 준 것이라고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 측이 독일로 보낸 승마 지원비 77억 원 중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213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승마 지원에 이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 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정상적인 비영리 단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검토 없이 지원을 했다는 건데요. 다만 삼성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승마 지원비 중 64억 원을 횡령으로 국외 재산 도피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위증 혐의도 이 부회장이 최 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위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 5가지 혐의 모두를 인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 나는 몰랐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이게 결국 통하지 않은 걸까요? 네, 재판부는 승계 작업으로 인한 이익을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이 누릴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 역시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고 질타했는데요.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이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주고 그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건 물론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재판부가 특검이 주장한 사안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하지만 형량은 유죄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며 승계 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한민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는 내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집결을 했습니다. 또 재판정 많은 경찰력을 투입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루 종일 분명히 재판정에는 무죄 석방 선고가 있어야 된다. 아니다. 철저하게 유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시끄러웠던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 시작 1시간 전에 호송차에서 내렸던 이재용 부회장은 검은색 정장에 노란 서류 봉투를 들고 상당히 담담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삼성 측에서 상당히 당혹해하는 기운이 엿보입니다.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178일째 되는 오늘 선고인데요. 일단 뇌물죄에 대해서 초반에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처럼 하다가 또 그러나로 많은 국민들이 반전을 보셨어요. 탄핵 때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탄핵 때하고 비슷한데 앞부분에 그런 게 나오면 이제 뒤에가 많이 반전이 있는데요. 아, 네. 이번 사실 재판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특검의 완승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고 그 형량을 제외하고는 특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인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완승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뇌물 공여 부분이 인정이 돼야 그 다음 나머지 혐의들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승마 출연, 그다음에 또 하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것, 이 두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을 했고 네. 거기서 이게 국내에서 돈을 준 게 아니라 또 해외로 송금한 과정에서 국외재산 도피 부분도 인정이 되고 이게 결국은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거기 때문에 횡령 부분도 인정이 되고 거기다 최순실과 뭐 그 부분을 잘 몰랐다라고 했던 국회에서의 증언도 역시 위증이 되고요. 이 모든 혐의들이 다 인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삼성 측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나오자마자 바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승계 작업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줬다. 이에 따라서 정유라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 모두 뇌물로 인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재용 부회장, 지금 유죄 판결이 나고 나서 상당히 어두운 표정이었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우선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그 불리한 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인다. 왜 그런가 하면 네.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법정형은 5년 이하로 적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뇌물 공여인데 지금 최순실 씨가 실제 오너인 독일의 코레스포츠에 보낸 돈 72억이 뇌물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죠. 결국 보니까 이 돈을 최순실 씨가 오너인 코레스포츠에 보내면 그것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네. 또 이 돈을 주는 삼성 측에서도 최순실 씨한테 주면 그 돈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밀히 서로 얘기가 오갈 것을 알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것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이 되면 물론 이 판결문 자체도 박 전 대통령의 그 재판에 그 증거로 제출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남은 것들은 직권남용죄나 강요죄 정도인데 네. 그건 전부 다 법정이 낮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것 자체가 흔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 굉장히 긴장할 수가 있는 거였는데 지금 재판부는 그 뇌물죄를 인정함으로써 실제로 그런 그 어려움을 없애버렸고 네.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정된 혐의에 비해서 형량이 높은 편 아닙니다. 낮은 편인데 그 낮은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에 의해서 지원을 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참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뇌물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강요해서 받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죄질을 훨씬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많고 뇌물을 주는 사람은 뭐 몇천억을 주더라도 5년 이하입니다. 뇌물 공여는 주는 거는. 근데 뇌물을 받는 쪽은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인정된 뇌물 액수만 72억에다 16억이니까 88억입니다. 88억을 지금 뇌물을 받은 걸로 인정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관계도 이 재판부에 사실상 인정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이 선거 공판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선거 공판의 예고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거의 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오늘 네. 그런 선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 공판 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도 법정에 나왔었습니다. 물론 층수가 달라서 그 아래였죠. 박 전 대통령 회색 정장의 굳은 표정인데 재판 내내 최명성 변호사 휴대폰을 응시했다고 해요. 상당히 본인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제 417호 대법정에서 그동안 재판을 받다가 바로 이제 오늘은 이제 거기서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했기 때문에 그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는 위치가 달라져서 어디에 앉을지를 몰라서 상당히 우왕좌왕 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 재판은 이제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그런 재판이었고 특히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제 증인 나오기로 했는데 이제 안 나왔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재판은 위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형량과 재판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번 재판 때도 잠시 그 뉴스를 보기 위해서 변호인 휴대폰을 보다가 재판부로 좀 경고를 받았었는데 아마 네. 오늘 또 마찬가지로 상당히 시시각각 알려지고 있는 속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뇌물죄가 사실 자기에 대한 그 판결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재판부가 다르고 사건도 다르니까 결론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뇌물을 준 사람이 유죄면 받은 사람도 특별한 일이었나 유죄거든요.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 나는 돈을 1원도 받은 바가 없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은 맞지만 지금 공모왕불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범이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뇌물죄를 피해갈 수는 없게 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은근히 무죄를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독대한 자리에서 사실 뭐 거기에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직접 증거보다는 간접 증거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근히 무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법률가 두 분 계십니다만 법률가들도 무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죄는 당연히 무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뇌물 준 사람이 없는데 받은 사람이 없을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계속 이제 그 신경을 곤두세웠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노골적으로 승계를 도와주세요라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서로 눈빛으로 교환하지 않았겠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가 이재용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정유라를 도와달라 요청했다.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서 재단이 활용된 거를 분명히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도 관여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법조계의 시각이 있고요.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훨씬 중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혐의들이 다 무죄가 되더라도 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내용과 동일하게 뇌물 부분이 유죄가 인정된다면 뭐 이 정도면 보통 양형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뭐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박 전 대통령 뭐 앞으로 이게 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심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아마도 10월 중순 정도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질 텐데 네. 굉장히 엄한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에다가 받은 액수도 크지만 권력을 이용해서 대기업을 압박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측면까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오늘 그 선고 결과를 보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굉장히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하나가 오늘 그 재판부의 그 말 중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다라고 이 사건의 그 성격 규정을 정확하게 했어요, 재판부가. 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법률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 최순실 이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국가 권력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이런 사건에 대한 어떤 개념 규정을 분명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떨군 채 오늘 법정으로 출석했던 최순실 씨는 어떻게 될까요? 3대를 멸하려 한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최순실 씨에게는 역시 재판은 그대로 큰 국민들의 기대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겠죠. 일단 뭐 최순실 씨도 오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일 겁니다. 네. 본인은 특히 이제 직접 코덱 스포츠라는 걸 통해서 이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형이 예상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그 예를 들어서 지난해 12월이죠. 이제 국회 국정감사가 있을 때 당시에 이제 정의당 윤소아 의원 등등 해서 이제 그때 구치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방문했을 때 아마 최순실 씨가 교도관의 옆구리를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격렬히 상당히 그 저항을 했던 그런 모습을 오늘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뒷이야기를 밝혔었는데 네.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본인은 처음에 사실 검찰 들어갈 때는 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그 뒤로부터는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오늘의 어떤 재판 결과를 통해서 본인의 앞으로의 어떤 재판 향방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는 즉시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두 분 변호사님들이 보실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 상황을 그대로 옮긴다면 최고 얼마까지 혹시 실형이 내려진다면 우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뇌물죄를 보면 단순수레의 경우라도 이제 특정범죄가 처벌법에 따르면 1억 이상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기본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직권남용, 강요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5년 이하로 돼 있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니까 10년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15년, 2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형이 지금 그 예상되죠. 현재 위치로서는. 그러니까 네. 일단 권력을 이용한 또 강요 부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또 뇌물지금 수뢰액수 오늘 확인된 것만 한 80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억 이상만 넘어도 10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그 뇌물의 액수나 그 뇌물죄의 과정이나 거기다가 최순실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해서 도와줬다는 부분들이 다 인정된다면 거기다 이제 나머지 또 17개, 지금 총 18가지 혐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에 또 일부가 또 어느 정도 다 인정이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5년 이상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뇌물죄라는 건 공무원이 돈을 받아야지 처벌을 받는 건데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아닌데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거랑 같이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래의 판례에 따르면 네. 돈이 왔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다 가져갔다. 그런 경우에 공무원이 뇌물죄로 처벌받는 건 아주 드뭅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순실이 그 돈을 받는 것을 박 전 대통령도 알았다고 봐야 되고 또 돈을 주는 삼성도 이 돈을 주면 박 전 대통령 서로 연락이 된다. 이걸 알았다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공범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도 같은 뇌물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까지 공교롭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운명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선거 결과를 지켜봤습니다.